오늘 아주 뉴스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 오늘은 그 2011년 5월 김정일이 중공을 방문한 지 7년 만에 예. 김정은 돼지 새끼가 중공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한국에선 잘 나오지 않지만 아까 우리 줄리에 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아사히 신문이나 요미우리 통신 또 미국에서는 김정은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 근거로 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돼지 새끼가 중공을 방문한 그 방문한 것이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의 그 대화 이후에 회담 이후에 닥칠 두려움에 대해 중공에게 구애를 하러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핵폐기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김정은은 이미 대화 옵션을 받아들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군사적 옵션을 감행할 것에 대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칠함대 해역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리미트 레이건 루즈벨트 항공모함 3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심각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서 우리 46명의 우리 천안함 장병들이 그 전사한 그 서해 기념의 날에 이 날을 피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로 도망친 문재양이 이자의 작태가 상당히 눈꼴을 시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은 UAE에 가서 원전은 신이 준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것을 중단시켜버려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만든 이자가 우리 기술로 완공된 UAE 원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정규재 주필은 거짓말을 하면 입이 탁 닫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했었지요. 난 한 발 더 나가서 문재양이 구라를 치면 혀를 뽑아버리는 기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6.4%가 오른 인상 3개월이 지난 현재 유통 분야, 외식, 숙박,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경영 악화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축소하고 있고 물가 상승 등의 3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결과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은 인력 감축과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죠. 오늘 통계청은 발표를 통해서 지난달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등에서 고용이 전년 대비 각각 9만 2천 명, 2만 2천 명이 줄어서 9개월 연속 인력이 감소세가 이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감소로 지난 1월 현재 실업급여가 신청자는 15만 2천 명, 전년 동기보다 약 3만 7천 명이 늘은 32%가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무인화 자동화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가격 인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고 편의점 등은 무인 점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의 작태를 보면서 오늘은 다소 다른 논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때로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비판하는 이런 기능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는 지상파, 공중파 또는 종편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에 비해 부작용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부터 많이 반성하고 돌이켜서 생각의 폭이 참으로 좁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보다 소통에 주안점을 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에 매우 속상합니다. 극단적인 텔레비전은 이분법적 논리, 즉 흑백 논리가 이 사회를 획일화하는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우주과학을 논하고 있는데 이 사회와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방무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이데올로기 현상이 뚜렷한 2018년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도무지 인정하지 못한다. 아니, 안 하려고 합니다. 나하고 다르면 적이다. 나하고 다르면 대립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2018년도 대한민국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관점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념과 사상의 대립만큼은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교적 간섭과 양반과 상놈의 신분이 대한제국을 넘어 대한민국 건국 무렵까지 이어진 세계와 동떨어진 관습과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세계 140개국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의 허리가 잘려서 민족이 나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나라. 이념과 사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극단적 대립이 결국 6.25 남침이라는 전쟁을 통해 민족 상전의 비극의 역사를 남긴 나라.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 애민 사상이 투철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그를 둘러싸고 권력을 추구하고 나눠먹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유당 패거리들의 잘못이 있다 하여 이승만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이것과 같이 묻어버리는 좌파 세력들의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당시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라 해서 새누리당에서 권력만을 쫓고 부패하고 배신에 능한 개무성 유관신 등의 배신자들이 수두룩한데 이들과 같이 같은 당의 정당이 있다 하여 우리 대통령님의 업적이 이들로 인해서 묻혀버릴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50년 북계 김일성이 저지른 6.25 사변, 그들이 말하는 통일전쟁을 실패하게 된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면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때 못했던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며 핵을 개발하고 지난 65년간 적화를 위한 행동을 끊임없이 해왔던 이들, 그것이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버젓이 교육, 법조계, 언론, 방송, 문화, 예술, 정치 등 사회 전 영역에 암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 미완의 완성으로 종집을 찍지 못했다며 이것을 거짓과 조작, 불법과 위법으로 탄핵 정변을 만들어서 정권을 찬탈한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김일성의 유운의 완성을 이루려는 듯 대한민국이 온통 시뻘겋게 물들어버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품권이라는 개헌을 들고 나오고 천안함 피폭의 주범인 군사 작전들을 통해 서울에 입성을 하고 이 나라 국민들의 혈세로 녹봉을 받고 권력을 쥔 자들이 민족의 원수 앞에 대가리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꼬라지를 보느라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그렇게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직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5.18과 부마항쟁 6.10 등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동 내지는 반국가 시위를 계승한 대한민국이라는 조문을 넣고 싶은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이들의 목적이 사회주의를 만들고 싶고 나아가 북한식 인민주의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들의 악랄한 수법이고 교묘한 속임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못 이룬 통일전쟁의 미완을 3대 독재 세습체제를 통해 이루는 것을 이자들이 나서서 대가리 쳐박고 절대적 복종을 맹세했던 주체사상의 완성을 이루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더 큰 심각성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해층 국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빨고 있다는 것이 심각성을 넘어섰다는 비극입니다. 어제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했다는 소식이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들과 이 나라 같은 하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것이 서글프다 못해 역겹기까지 합니다. 서로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토론도 하고 다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적 북한 아직도 155마일 휴전선은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지금도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보내달라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 수학여행을 보내달라는 얘기를 들으니 세월호 생각이 납니다. 끔찍하리만큼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간 수학여행, 참으로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저들은 참으로 잔혹하고 이기적이고 독특한 사고치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슬픕니다. 같은 국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한 가지로 귀결되고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 한 가지로 귀추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과 이념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면, 이것이 통일화되지 못한다면 남과 북, 동과 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 나라는 쪼개지고 결국 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재인이 이 나라를 분권으로 쪼개라고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통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과 권한을 준다는 사탕을 주고 여기에 재정까지 밀어준다고 하고 꼭두각시화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체를 세뇌하고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발 세력도 있을 것이고 통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쪼개놓으면 쉽습니다. 수월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광주시장 예비후보라 나온 민영배라는 자의 발언처럼
연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유민주의 근간이 아닌 북계식 사회주의처럼 말입니다. 이자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비열한지는 이들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법을 교묘하게 지키면서 행한다는 것에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자기에게 맞추게 만들어버리는 이자들의 작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들은 법을 이용합니다. 악랄하게 이용합니다. 법은 냉정하고 냉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자들이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고 마른 이 현 상황에서 이들은 권력 앞에서의 법을 다루는 자들은 갈대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알아서 끼고 알아서 눕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이 법이겠습니까? 검찰을 눌러 탈탈 털게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를 합니다. 이것을 언론 방송이 받아서 개돼지들에게 알리고 홍보합니다. 알리는 것도 모자라 온종일 개념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앵무새 삼류 패널들 불러다가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여론을 출렁거리게 합니다. 아주 죄인을 만들어버리고 개돼지 문해층들에게 혐오감과 모욕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랍시고 여론 지지율을 살짝 끼워넣어 마치 국민 다수가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듣거나 본 개돼지들은 마치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양 퍼다 나르고 거품 물고 떠들어댑니다. 그것도 수치까지 외우면서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응답률과 응답 지역은 슬그머니 빼고서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전체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마녀사냥식으로 호도하고 왜곡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재판을 합니다. 증거도 없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충분히 법리적 오류와 법률적 해석의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시하고 중형을 때립니다. 묵시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죄명으로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합니다. 마치 중세 봉건 시대나 북계의 재판 절차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 시장 경제는 말살되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통제하고 개입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도 사법부인 법원도 모두 청와대의 충견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제 어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자꾸 모이라고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생각도 개념도 이념도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자고 자꾸 얘기할 것입니까? 아직도 국회 숫자 따지고 세력 자랑할 것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 국민이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국민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각 개인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과연 탄핵 정변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행보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해 왔는지를 객관적이고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따져보잔 말입니다. 지난 5구 대선 당시 홍준표를 지지했던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그 이후 아직까지도 이 자리를 빠는 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리자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좌파 수장 김영삼을 정신적 지주라며 보수를 벌인 자 아닙니까?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 제명하고 출당하고 역적들과 손잡은 놈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 없는 방자를 지지하고 빠는 자들은 이제는 앞으로 보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방자는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종자입니다. 어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님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분들의 위대한 업적을 독재라고 표현하는 이자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방자를 빨고 지지하는 자들은 정말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방자는 문재인 따까리 짓이나 하고 있는 그런 자임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자와 이 나라를 이따위로 만든 역적의 수장 개무성과 그 일당들이 있는 그 패륜당을 지지하는 그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은 이제 보수의 우판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방자를 지지하고 패륜당을 지지하는 혹자 중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태극기 내려놓기를 권면합니다. 태극기가 욕되고 매주 주말이면 태극기 들고 집회 참석하는 애국민들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벌써 1년이 훌쩍 넘도록 앞만 보고 오직 자유 대한민국과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을 위해 한 가지 뜻과 목표를 세우고 그 한 길 외로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분들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국회의원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아직도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여리기만 한 정당 맞습니다.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렇다면 116명이 있는 그 패륜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천안함 피폭 46명이 잠든 현충원을 누가 가보하기로 했습니까? 그러고도 보수당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보라,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 정당과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생업을 뒤로하고 가족과 지내는 행복을 잠시 뒤로하고 주말이면 태극기를 들고 집회 현장으로 원근 각처에서 몰려드는 국민이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관을 연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이곳에 바로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와 힘이 그리고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처럼 돈통 돌리지 않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담기고 눈물이 담긴 정성으로 치러진 주말 공식 집회가 벌써 47차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평일 집회까지 합치면 벌써 200회가 넘는 태극기 집회 현장과 애국당의 대한민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드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나라 이 모양이 이렇게 된 것은 나를 포함한 소위 보수우파 이념을 가진 자들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아직도 망설여집니까? 아직도 미심쩍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이 지난 10개월간 걸어왔던 행보를 낱낱이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와보십시오. 목발을 짚고 팔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 애국가 부를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스크린을 통해 나오는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모습과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의 업적과 일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감동이 없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나라 대한민국과 내 대통령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초들이 이끌고 계신 조원진 대표와 이들을 하나로 응집하도록 묶어주는 애국당을 위해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 작은 몸짓이 아무런 표도 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내 몸짓으로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주변의 지인이 돌아서고 있고 이미 돌아선 사람이 있으며 내게 응원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작은 몸짓 하나로 태극기 집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애국당의 책임당원이 되어 지금은 나보다 더 열심히 당과 태극기 집회를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예비역 해군 대령 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언론 방송에 속았던 이분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애국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내 작은 몸짓 하나가 이렇게 애국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고 이 방송을 통해 그 동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면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순리의 법칙 우리 잊지 맙시다. 역행의 결과는 폭망입니다. 문재인의 말로가 그래서 기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게 종말을 맞을 그자의 모습이 나는 기대가 되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손을 잡고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같이 나옵시다. 그리고 전하고 알립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늘 주제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공산화냐의 선택은 보수라 지칭하는 자들의 깨어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우리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구출해냅시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